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CJB 뉴스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극한 갈등에 도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듯한 힘겨루기를 멈추고 소통과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갈등의 시작은 올해 예산에 여유가 생긴 충북교육청이 유치원생 1명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예산 15억 9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원생이나 가정보육 아동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재정난을 겪는 충청북도는 도교육청이 정책 조율 없이 일을 벌였으니 책임을 지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과정 교육 혜택을 받고 있던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서 도의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늘려준다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은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고 교육청의 관할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충청북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 편성하자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상 교육계 전체가 충청북도 규탄에 나선 데 이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당초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도가 해마다 예산 문제를 들어 분담률을 감소시키더니 이번엔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는 겁니다. 충청북도의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도 문제지만 정책 조율 없이 유치원생 지원금을 편성한 도교육청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입장을 좀 처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북도 교육청도 사실 이 교육지원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충북도와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 한 발씩 물러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소통과 협력을 복원해야 할 겁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내곡 초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일부 학부모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충청북도 교육청이 소통과 검증의 시간을 더 갖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은 학급 과밀 해소에 꼭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청주 내곡초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입니다. 내년에 30명을 훌쩍 넘고 오는 2025년에는 38명까지 올라갑니다. 당장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모듈러 교실. 하지만 도교육청에 근조화안을 진열해가며 강력한 항의를 한 데 이어 어제는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시간을 버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에 대해 추가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학부모와 소통 시간도 좀 더 갖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교장실이나 교무실 등 관리실을 모듈러 교실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 교실에 극히 부정적인 학부모들을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랜 B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아이들 책상이 바로 칠판 앞까지 갑니다. 칠판 앞까지 가고 사물함까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도저히 선생님들께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과밀 해소가 제루선입니다. 그 과밀 해소를 하려면 모듈러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 또 내곡초 수직 증축은 인근의 학교 추가 신설에 제동이 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지일관 도교육청의 입장은 내곡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교 신축축 과정에서 모듈러 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올해는 배추 작황 부진에 가격까지 많이 올라서 가정마다 김장량을 줄이거나 절임 배추로 수요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추라고 부를 만큼 껑충 뛴 배추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에 사는 곽상희 씨는 김장 준비를 위해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강원 충청 지역 배추작황 부진에 전반적인 김장 시기마저 열흘가량 빨라지며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3박스 했는데요. 올해는 좀 가격도 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박스로 줄였어요. 올가을 배추 생산량은 1,17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약 12%, 평년보다는 8%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당 도매가는 지난 11일 13,000원 선까지 올랐다가 2주 만에 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4,000원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금추로 변한 배추값에 절임 배추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사전 계약 재배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배추 가격은 전년 대비 40-50% 정도 오른 상태인 반면에 절임 배추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전년보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음 주부터 가을 배추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전남 지역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또 이제 김장 수요도 좀 마무리에 접어들면 현 수준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겨울 배추 생산량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평년 가격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4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1월 충북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지수는 93으로 전월 대비 5포인트나 올랐고 비제조업은 9포인트나 상승한 68을 기록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경기 개선은 11월 들어 시작된 위드 코로나 영향과 함께 충북의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0월 충북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가운데 청주는 1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10월 청주시의 수출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전지와 축전지, 농약, 의약품의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경영 전략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의 혁신을 꾀하는 ESG 경영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한 중견 기업이 이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면서 지역 업체로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가스의 미세 발포를 활용하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 절감은 물론 제품의 경량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보온의 한 중견기업이 국내 최초로 적용에 성공한 탄소 감축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플라스틱 수지를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업체가 ESG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탄소 감축이 목표인 친환경과 직원, 협력업체 중심의 사회공헌, 주주를 위한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혁신 경영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실제로 사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200여 개 협력사들과 상생협약, 정기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 체계를 ESG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ESG 경영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반도체 폐수 침전물을 철강 생산에 이용하는 등 탄소 중립은 물론 이익 창출의 새로운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무역이나 기업 간의 거래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누구나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혁신을 모색하는 ESG 경영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큰 화를 입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음성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째 마을 주민들이 마련해준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안승원 할아버지. 잠든 사이 발생한 화재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결국 살고 있던 집이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어나 깜깜해.
진짜 불이 확 올라가면서 그냥 불이 확 붙었어요. 이처럼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음성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대피 유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무선 화재 경보기와 불빛 피난 유도 장치, 안심 사이렌까지 모두 세 종류입니다. 먼저 연기가 피어오르면 무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10초 뒤 출입문 위에 설치해 놓은 피난 유도 장치가 대피로를 초록빛으로 밝힙니다. 집 밖에선 사이렌이 울려 퍼져 이웃 주민에게 긴급 상황임을 알리는데 모든 장치는 주파수로 연동돼 있습니다. 음성소방서는 지역 내 장애인 가구 100여 곳과 원거리 마을 200여 곳 등에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피난 유도등을 보시고 신호등이라고 답변하시고 비상벨을 보시고는 탈출문이라는 답변하시는 상황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적 장애인분들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피난 유도 장치 개발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 사례로 뽑혀 서울과 경기, 전라도 등 전국 곳곳에도 보급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내년 말까지 청주 동물원에 장애인을 위한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모노레일은 얼룩말사에서 물세장 전망대까지 270m 구간에 설치되며 4명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1997년 문을 연 청주 동물원에는 75종, 407마리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냉난방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합니다. 충주시는 내년 1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주변과 읍면동 18곳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에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 부문에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선정됐고 문화체육 부문에 안병찬 한국예총 영동군 지회 고문, 산업경제 부문에는 김종률 옥천군 기업인 연합회장과 이현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단양군 협의회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선행봉사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회 충청북도 산학연관 네트워크 대상 시상식이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기술혁신 분야에선 CGS 이한소 대표이사, 인력 양성 분야 충북대 최상현 교수, 사업화 분야에선 FITI 시험연구원 박추은 선임연구원이 수상했습니다. CJB와 충북넷 등이 주최하는 충북 산학연관 네트워크 대상은 초연결 융합의 시대에 기술혁신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유공자 포상 제도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